안녕하십니까. 저 나군맘 김경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을 안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어, 가을 처서죠. 가을 처서도 지나고 그다음 말복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날씨가 어, 급격스럽게 좀 그래도 견딜 만한 날씨로 바뀌었는데, 근데 또 예보에 의하면 40도 넘는 날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날씨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알지 못하고는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회원 가입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쭉 캡처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2탄으로 오늘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보너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리브굿에 회원 가입이 돼 있고 내가 리브굿에 매월 회비를 내고 회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힘으로 내가 제품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뭐 제품 한 개, 두 개 살 때마다 뭐 저기 스폰서한테 연락해서 나 제품 사줘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누구나 다 제품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나한테 발생되는 그런 보너스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아실 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완전 정보 가이드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하고 나서 딱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까먹은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회원 가입까지 완료를 다 하셨어요. 회원 가입 완료를 하신 후에 딱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자, 지난번 마지막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그래서 자, 세이브 저장을 하면 성공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어요. 그 후에 딱 한 가지 작업 어떤 걸 더 해주셔야 되냐면 요걸 해주셔야 돼요. 회원 가입 후에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컴퓨터 화면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기, 흐름만 아시면, 뭐 핸드폰으로 보시더라도 흐름은 다 똑같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런, 메뉴판이 메뉴판? 메뉴판이 아니라, 이런 메뉴들이 좌측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까맣게 나와요. 핸드폰에서는 그냥 하얗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요 밑에쯤에 보면 마이 어닝스라는 내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요 마이 어닝스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 어닝스하고 그 초록색으로 5개의 칸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두 번째 칸을 꼭 클릭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트랜스퍼 커미션스 투 크레딧 월럿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월럿으로 수수료 이체라는 번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반드시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리브굿을 하면 내가 뭐 회원 가입을 시켰든 아니면 내 밑에 뭐 매트릭스가 생겼건 어쨌거나 나한테 단돈 1불이라도 아니면 몇 불이라도 수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수당이 나왔을 때에 이 작업을 해놔야지만 내가 그 수당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클릭하시고 그러면 요 다음 화면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요 밑에 요게 세 개의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칸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맨 마지막 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수입을 내 신용지갑 계정에 입금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세이브. 이게 번역을 하니까 구해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 구해내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세 번째 것까지 여기 세이브까지 클릭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발생한 수당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체를 하든 아니면 제품을 사든 내가 찾아 쓰든 어떻게든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면 요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 못 드린 거 마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수당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발생한 수당을 어떻게 쓸 건지를 볼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작업을 했다고 쳤을 때, 내 크레딧 지갑으로 이체를 다 해놨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똑같이 왼쪽에 그 메뉴에서 마이 어닝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5개 칸이 나오고요. 그 밑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지금 25년
줄라이 26일. 그러면 이게 뭐야? 7월 26일이잖아요. 부터 25년 8월 1일까지. 요거는 위에 위클리, 주간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먼슬리, 월간 소득이에요. 이렇게 주간, 월간 이렇게 됐거든요. 요 화면은 제가 예전에 가입을 해놨다가 월납으로 해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결제를 못하는 바람에 탈퇴된 회원 저기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행히 거기에 또 장부가 좀 있길래 아, 잘 됐다 싶어서 이번에 지금 교육자료 제가 쓰게 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간, 월간 나한테 수당이 발생하면 여기 옆에 금액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주간은 없잖아요. 탈퇴된 계정이니까 주간은 없잖아요. 근데 월간으로 발생된 게 1.12불 달러가 있더라고요. 잔액이. 그래서 제가 요 1.12달러는 어쨌거나 안 쓰는 계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 계정, 라군맘 계정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요 크레딧, 그 다음에 요 화면에서 내 수입이라는 화면에서 요 마지막 거, 크레딧 월넛을 클릭을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크레딧 월넛에 크레딧 지갑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네 계좌에 지금 1.12달러가 있어. 요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오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스텝 1, 그 다음에 저기 셀렉트 유저라고 해서 사용자 선택이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는 기존 사용자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회원을 가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라군맘은 기존 사용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 저한테 신규한테는 돈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12달러를 누구한테 뭐 그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용자한테 보낼 거예요. 즉 라군맘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셀렉 유저에서 여기 유저네임이 있어요. 아이디 또는 유저네임을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이디는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한글 숫자로 되어 있는 그 아이디 번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는 잘 모르실 거고 그 사람의 유저네임, 즉 로그인 할 때 아이디 그건 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저네임에 라군맘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 유저네임에 라군맘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유저네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스페링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 입력이 되면 주인을 못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정확한 그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크레딧 유형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기 요 박스에 요거를 눌러보시면 두 칸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오더 프로덕트, 월 페이퍼 멤버십,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스퍼 크레딧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번역을 해보면 첫 번째가 제품 주문 또는 멤버십 결제, 두 번째는 학점 편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번역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트랜스퍼 크레딧 학점 편입을 클릭을 하십니다. 두 번째 클릭을 하시고 컨티뉴 세 번째 요 컨티뉴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하는 화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군마민 인쇄돼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트랜스퍼 크레딧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12달러 남아 있는 거를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밑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다 돈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12달러 있는 금액을 전체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컨티뉴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아예 지금 제가 입력한 게 딱 나와요. 자, 라군맘 김경선 맞냐?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 다음에 밑에는 사용자 간 신용 이체라고 나와요. 크레딧 트랜스포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금액이 1.12달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 여기 세 번째 크레딧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컨티뉴가 아니고 그럼 이제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이 계정, 그러니까 계정 간 이체를 할 거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확인을 누르면 돈 글로 넘어가는 거고요. 취소를 누르면 다시 아까 앞에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전 화면에서 이미 이름하고 그다음에 아이디가 맞는지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돈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클릭을 해주시면 어떻게 화면이 바뀌냐면 똑같이 아까 요 전의 화면 요 전 화면에서 1.12달러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 화면이 0.00으로 바뀌어요. 왜? 1.12달러를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00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계정에는 지금 0.00달러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타인에게 인출이 완료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제대로 갔는지, 받았는지, 줬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똑같이 마이 어닝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익숙하시죠? 여기에 마지막에 크레딧 월넛 요거 클릭을 해보시면
요 크레딧 월렛이라는 창이 나오면서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아주 조그맣게 신용 로그라서 크레딧 로그라는 화면이 있어요. 파랗게 글씨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요 앞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맨 끝에 있습니다. 요 크레딧 로그를 클릭을 해 보시면 요런 화면이 다시 바뀌어서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자, 2025년 8월 9일 날 신용이전 김경선 나군맘한테 보냈다 이거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12달러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제가 돈 보낸 사람 화면에서는. 그리고 저 라군맘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 라군맘한테서는 어떻게 화면이 보이냐면 똑같은 화면이에요. 똑같은 화면 신용 로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저도 조금해서 안 보이네요. 유저 투 유저 크레딧 트랜스퍼 그렇게 써 있어요. 사용자 간 신용 이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는 플러스 1.12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KS킴 0525에서 1.12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내준 사람한테서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받은 사람한테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낸 사람도 확인할 수가 있고 받은 사람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신용간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좌 이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내가 받은 보너스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체를 해줄 때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 신용 이체는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이제 그 보너스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제품을 구입하는 거는 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마이 어닝스 들어갑니다. 마이 어닝스에 들어가시고 크레딧 월렛 똑같이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까 여기 본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용자 찾는 거잖아요. 사용자 찾는 건데 그리고 요 밑에 choose credit type 요게 있거든요. 여기 사용자의 기존 사용자 아니면 여기 신규 사용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 46.77달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원가입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규는 아닐 거고 그냥 기존 회원한테 할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유저네임에 똑같이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 요 위에는 지금 두 번째는 아까 학점 이전 신용거래 이체잖아요. 신용 이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품을 살 거예요. 지금 46.77달러 가지고 제품을 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제품 주문 또는 멤버십 결제 여기를 그 칸에 놓으시고 요 밑에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크레딧 월렛에 지금 46.77달러 요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46.77달러가 있다. 그렇게 나오면서 밑에 제품명이 쭉 나옵니다. 우리 30여 가지 제품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꺽쇠가 다시 하면 빈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하시면 한 개에서 5개까지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개를 살 거냐. 하나부터 다 한 제품에 5개까지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수량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파란색 칸이 수익으로 이체 펀드 크레딧 지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두 가지 다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수익으로 이체는 뭐냐 다시 내가 이렇게 돈 찾아 놓은 거를 다시 그 본사로 보내는 거예요. 본사로 보내는 거고 근데 펀드 크레딧 지갑이라는 것은 아마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카드로 이체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거는 지금 아마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사업자 우리 저기 지금 현재 이제 신규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카드 발급이 아직 안 돼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 다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지나가시고 쭉 하셔서 여기 제품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품 구입하는 칸을 쭉 내려보시면 맨 아래에 이렇게 멤버십 회비를 납입할 수 있는 두 개의 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월회비, 밑에 거는 연회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보너스를 가지고는 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멤버십 월 회비를 내거나 아니면 연간 회비를 내거나 그렇게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필요하신 거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하다, 컨티뉴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조금 아까 두 문자 정보. 자, 요 라군맘, 김경수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비타민 한 개를 클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95달러. 그리고, 배송료죠. 배송료 11.89달러. 해서 21.84달러가 나와요. 그럼 요 밑에 크레딧 발행을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주문하는 거 맞냐 이거든요. 이 저기로. 그럼 확인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계좌에 있는 잔액을 가지고 물건을 살 거 맞냐 그 확인하는 거잖아.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결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지금 제가
비타민 한 개 살 때는 9.95달러 40 몇 불이 있었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타민 하나에다가 연회비 99.95달러를 내가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금액이 부족하잖아. 왜? 46.77달러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떠요. 빨간 글씨가 떠요. 왜? 네 계정에 지금 46.77달러밖에 없는데 이건 못 산다 이거죠. 금액이 오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레딧 지갑에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뜨면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즉 결제가 안 된다는 거죠. 즉, 네 계정에 지금 46.77달러밖에 없는데 지금 이 계정에 네가 지금 결제하려고 하는 거는 121.79달러의 주문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영어로. 영어로 그렇게 하고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는 살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살려면 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복합 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나머지는 뭐 내 카드로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주문하는 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조금 아까처럼 이제 제품 주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제품을 주문할 때 나는 달러가 없는데 나한테는 돈이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실 경우에 이제 제품 주문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달러가 없으면 이제 카드로 주문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제는 카드로 제품을 주문하는 걸 이제 배워보실 텐데 자, 메뉴에서 두 번째 거에 아마 샵이라고 돼 있거나 가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맨 위에는 런 모아 해가지고 하얀 칸, 그다음 밑에는 오더 나우 해갖고 초록색, 연두색 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번역을 하면 하얀 칸은 더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저기 연두색 칸은 지금 주문하기 요거예요. 근데 제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그냥 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위 하얀색 더 알아보세요를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보고 거기서 다시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년 이상 했으니까 어느 걸 사야 되는지 다 아니까 연두색만 클릭을 하겠죠. 지금 주문하세요. 클릭을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를 할 거냐. 요게 지금 회원가로는 9.95달러고 그다음에 소비자가는 16.99달러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여기 이제 수량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량 체크하고 여기 연두색 클릭을 하시면 장바구니 담기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내가 제품에 지금 이렇게 그 비타민을 두 개를 담았다. 근데 수량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머 이거 두 개 잘못 담겼네. 나 하나만 살 건데. 아니면 나 이것만 그냥 5개 살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 꺽쇠 숫자 옆에 있는 꺽쇠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량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0개까지 구입이 되는 것 같아요. 10개까지 클릭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삭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삭제를 하실 경우는 여기는 0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빠집니다.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삭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X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 수량 클릭을 하시고 0으로 바꿔놓으시면 그 제품은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위에 주문을 하시고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맨 아래 칸에 주문 요약이라는 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비타민을 4개를 주문을 했어요. 4개를 주문했더니 28.16달러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체크아웃, 그 다음에 컨티뉴 쇼핑 이렇게 나오거든요. 체크아웃이 계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번역을 하니까.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체크아웃을 클릭을 하시면, 달러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세 칸이 뜹니다. 크레딧 카드로 할래? 아니면 암호화폐로 할래? 아니면 크레딧 월렛으로 할래? 이렇게 세 칸이 뜹니다. 근데 달러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두 칸만 떠요. 맨 밑에 이게 크레딧 월렛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는 안 쓰시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신용카드만 뜬다고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로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잔고가 있을 때 내 잔액이 이 금액, 내가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 있을 경우는 세 칸이 뜨고 없을 경우에 달러 잔고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두 칸만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내가 달러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레딧 월렛 결제 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뜹니다. 왜? 이 중간 칸이 크레딧 월렛으로 결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길게 떠요. 맨 위에 사용자 정보 양쪽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정보가 여기에 다 뜹니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다 떠요. 그리고 맨 밑에 똑같이 배송 정보 똑같이 뜹니다. 그래서 크레딧 월렛으로 결제할 때, 즉 달러 잔고가 있을 때, 달러 잔고가 없을 때 뜨는 게 조금 다르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배송 정보는 여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배송 정보가 내가 이 주소로 받는 게 맞는지,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집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 지난번에 결제를 해줘 주문을 해줬을 때 그 사람 저기 주문 주소가 돼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송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맨 밑에 이렇게 조그만 네모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결제하는 금액 21.84달러가 청구된다는 걸 이해하냐? 그리고 여기에 설명된 리뷰 정책 절차에 동의합니다. 이 두 가지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두 개를 클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클릭 안 하시면 똑같이 오류 떠요. 이 조그만 거 두 개 클릭하시고 밑에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컨티뉴가 아니라 제품 주문이네요. 주문 그거 파란색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주문할 때 보시면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여기 제품 이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선택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은요. 한 번에 6개까지밖에 주문이 안 됩니다. 6개 넘어가면 관세 내야 되고 통관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딱 6개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하고 좀 달라졌지만 그냥 화장품, 뭐 커피, 뭐 패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수량 6개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량 6개 맞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량 6개 맞춰 주셔야 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 제품 쭉 밑으로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오더 썸머리가 있고 그다음 밑에 계산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에 자 지금 제품당 가격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6개 주문을 했잖아요. 이렇게 제품 주문당 가격이 얼마고 그다음 맨 밑에 쇼핑 배송료. 배송료까지 총해서 131.66달러다. 이렇게 6개를 주문하면 총 131달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로 지금 달러가 아니라 카드니까 여기 밑에 카드 번호가 뜬다고 말씀드렸죠? 이 카드 번호 배송 주소가 또 떠요, 여기에. 쭉 이어서. 그래서 카드 번호 배송 주소 쭉 다시 확인을 하시고 맨 밑에 이 두 개, 조그만 거 두 개,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 체크하시고 여기 밑에 주문, 파란색 주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석세스 이렇게 떠요. 성공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주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주문 완료 다 하셨는데 여기에도 또 변수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죠. 제품을 잘못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제품을 잘못 주문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제품을 잘못 주문했어요. 나 이거 제품 잘못 주문했다. 아니면 주소를 확인을 못했는데 해서 잘못 주문했을 경우에 뭐를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자, 메뉴에 다시 갑니다. 마이 인포, 내 정보. 마이 인포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내 정보에 여기 가운데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자주 쓰는 이메일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체인지 전환을 누르셔야 돼요. 전화를 누르시고 요 이메일 주소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메뉴에 맨 아래 보시면 여기 컨택 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문의라고 되어 있어요. 문의라고 되어 있는 거에 여기를 클릭을 다시 하시면 이렇게 컨택 어스라고 해서 이메일을 지원하실 수 있는 이런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이건 본사 이메일 주소예요. 본사 이메일 주소. 그래서 아까 내 정보에서 이거 다 뭐 결제 정보, 배송 정보는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잘못 주문했을 때는. 그러면 이메일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 다시 컨택어스 내 문의사항에 가보시면 여기 이메일에 본사 이메일 주소가 파란 글씨로 나와요.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본사 이메일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잘못 주문했을 경우에는 등록된 내 이메일 주소로 그래서 자주 쓰는 이메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쪽에서 본사에서 다시 이메일로 회신이 왔을 때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나의 이메일 주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좀 문의에 들어가셔서 본사 이메일 주소 나와 있을 때 거기 이메일로 내가 이 주소를 뭐 배송지 주소를 잘못 입력을 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주문을 취소해줘라. 하는 것을 내용을 접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요즘에는 뭐 챗GPT니 무료로 많이 쓰실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번역을 해서 붙여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넣으신 다음에 넣으셔서 보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주문하자마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발주 확인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미 오더지가 본사에서 확인을 해서 물류센터나 이렇게 다른 데로 창고로 그 발주 확인서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환불이 아니라 그 오류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하자마자 바로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럴 경우는 있어요. 시차, 요일, 요거는 시간차가 조금 있는데, 가령 우리는 지금 낮이지만 거기는 밤이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밤에는 근무를 안 하잖아요. 아침 근무 시간 되겠죠. 그때는 시차가 좀 있겠죠. 그리고 주말이 꼈다. 내가 금요일 밤에 했는데 그쪽에는 뭐 토요일 날 했는데 일요일 꼈다. 그럴 경우에 하루 정도 있지만 그냥 어쨌거나 주문하자마자 바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글로벌 딱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그 소통을 다 이메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잘못 그러니까 제품 반송도 아니고 뭐죠? 반품 아니면 그 취소죠. 취소 처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번 주문할 때 그렇게 해서 확인을 더하셔서 주문하실 때 한 번에 오류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주문을 다 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메뉴에 가보시면 자, 오더 히스토리라고 해서 주문 내역을 보실 수가 있는 오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더 히스토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떠요. 자, 8월 11일 저 오늘 주문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교육시키려고 여기 자료 만들으라고 캡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문을 제가 엊그저께 8일날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때는 달러로 주문을 했고 오늘은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카드로 주문을 했는데 8월 11일 날 주문을 한 게 6개가 떠요. 131점. 조금 아까 주문했던 거 131.66달러. 그러면 여기에 맨 끝에 프린트 리시트라고 있어요. 영수증 인쇄라는 칸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 아시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클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파란색 영수증 인쇄를 클릭을 해보시면 요런 칸이 뜹니다. 뭐 번역한다는 거 여기 있었고 그걸 빼고 나면 여기 인쇄가 떠요. 인쇄할 거냐 취소할 거냐. 그럼 요 화면에 인쇄 안 할 거냐 그냥 취소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맨 위에 주문 정보,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그 다음에 제품 선택, 그 다음에 배송 정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 화면에 요걸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제품 다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배송 정보까지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배송까지 제대로 주문이 됐어. 그럼 며칠 있다 과연 이게 언제 올지 또 배송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아까 요 오더 히스토리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오늘 8월 8일 날 거 볼게요. 8월 8일 날 주문을 한 거에 요 111달러를 주문을 했는데 여기 옆에 보면 파란색 조그맣게 링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그 이제 번호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십니다. 조금 아까는 요게 영수증 인쇄를 받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그럼 요게는 이번에는 그 앞에 거, 요 트래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DHL 배송 정보예요. 우리 제품이 DHL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런 화면이 나와서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요런 화면에 요 앞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두 번째 쇼핑 뭔지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그거하고 두 번째 요 디테일이라고 있어요. 세부라고 해요. 세부사항이라고. 디테일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요 노란 차가 이렇게 가고 있죠? 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송 중이라는 얘기인데, 자, 요 디테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테일을 클릭을 하면 요 DHL에서 커스터머 캘리포니아 이렇게 와 있잖아요. 추적 기록이 옆에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에 안 왔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거든요. 올란도이잖아요. USA에 올란도에 지금 있거든요. 제품이 8월 8일 날 주문한 게 9일 날 올란도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디테일에 아직 한국 배송 전원가 안 떴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한국으로 이제 떴다. 그러면 여기에 번호가 다시 뜹니다. 송장 번호가 떠요. 그래서 그 번호를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5월 달에 주문한 거는 요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초록색으로. 배송 완료가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딜리버리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배송 완료.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일 때, 배송 중일 때는 요 노란색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배송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관세법인 우신 인천공항이라는 데서 문자나 톡이 와요. 근데 요즘 하도 스팸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보이스피싱이니 문자 피싱? 그것도 많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인정보 오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거를 아예 삭제를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톡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인 우신 인천공항 요렇게 해서 오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주문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쨌거나 그 주문자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잖아요. 배송번호나 배송지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주문을 내가 해줬으니까 저한테 오거나 저한테 오거든요. 대부분은 주문한 사람한테 오거든요. 내가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주문한 사람한테 오면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주문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밑에 배송지를 바꿔서 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통관 번호나 이런 것들이 그게 전화번호하고 배송지하고 배송지까지는 아니겠네요.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통관번호하고가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문자가 간 사람의 통관번호를 입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자를 받은 사람. 그럼 요게 이제 요런 문자가 오면 여기에 통관번호가 없으신 분들 요게 뭐가 있냐면 중간쯤에 처음에 나오는 게 개인 통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한 관세청 사이트 안내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신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관번호 없으신 분들은 요거 클릭해 들어가시면 요거 관세법인 우신 인천공항은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거니까 이거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거 괜히 또 클릭하면 링크 클릭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본인이 알아서 뭐 관세청 들어가셔서 통관번호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정 없으시면 통관번호 없이 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통관번호 없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신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자를 쭉 올리기 보면 요 밑에 다시 회신 방법이라서 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맨 밑에 개인정보 수정 입력하기하고 관세사무소 상담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위에 개인정보 수정 입력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통관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통관번호 있을 경우는 개인정보 수정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요 메뉴에 이게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나오는 화면이에요.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 그럼 맨 위에 통관 고유번호 활용동에서 체크하시고 요 송장 번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뭐 핸드폰에서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요 송장 번호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김경선 이름 해서 오잖아요. 자, 그럼 요 밑에 통관 중지와 개인정보 입력이 있어요. 자,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 아닌 경우에 통관 중지를 누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관 중지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개인정보 입력을 누르시면 여기 등록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 제공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개인정보 택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개인 통관 고유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관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거 개인 통관 고유번호 체크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위에 거 주민번호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등록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에서 헷갈리셔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핸드폰으로 오는 거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너스를 가지고 제품을 구입할 때, 그다음 신용카드로 제품 구입할 때, 그다음 배송 확인하는 방법, 통관번호 입력하는 방법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만 차근차근히 보시더라도 완전 그 순서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뭐 한번 보시면서 한 번 해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쉬워요. 뭐든지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제품 주문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나한테 나온 보너스 다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아마도 나는 나한테 보너스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니면 보너스가 나온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사업을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한 명도 추천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 밑에 매트리스가 깔려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한 지가 꽤 기간이 됐다 하시면 무조건 그 밑에 단 얼마라도 매트리스 보너스가 발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위에 스폰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보너스, 단 1달러가 되든, 몇 달러가 되든, 그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고, 보너스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적으면, 적으신 분들끼리 모아서 같이 제품 사셔도 돼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활용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너스를 이용하시는 방법, 이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어떤 제품 사용하시는 방법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뭐 날이 더 이상 안 더워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또 요즘처럼 온도차가 밤낮으로 좀 이제 큰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저희 또 리브 제품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 영위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군맘 김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